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이럴 때 적용해야 할 것이 최적 루틴입니다. 더 굳은 의지와 노력을 발휘해야 하는 방면에서 써야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지금부터 제 최적 루틴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6가지 문장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수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인데 세레나 윌리엄스 아세요? 역대 최고의 선수 중에는 한 명인 세레나 윌리엄스는 어느 날 경기에서 뜻밖의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경기에 패한 그 요인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죠. 제가 오늘 경기에서 진 이유는 운동화 끈을 원래대로 세게 제대로 묶지 않았고, 샤워기 헤드를 가방에 챙기지 않았고, 공을 5번 튀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레나의 답변은 상대 선수의 기량이 좋았거나 자신의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는 데서 페인을 찾지 않은 거예요. 루틴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페인으로 꼽은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레나 윌리엄스는 최적 루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최고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래서 경기에 졌다는 겁니다. 이 최적 루틴이라는 것은 징크스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징크스라면, 일의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믿음으로 일련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최적 루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루틴이라는 개념은 특히 일의 성패가 명확한 운동선수들한테 자주 볼 수 있어요. 한국 양궁 보물인 기보배 선수도 5가지 루틴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내 자세를 믿고 쏘자. 두 번째, 빨리 들어와서 뒷손 깊숙이 붙인 후에. 세 번째, 왼쪽 어깨를 10점 방향으로. 네 번째, 탄력 있고 경쾌하게 쏘기. 5번째, 바람 끝까지 것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어진 5가지 문장인데, 실제로 기보배 선수가 런던 올림픽까지 사용했던 루틴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기보배 선수의 최적 루틴은 5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처리 양이 7을 기준으로 2가 많거나 적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에서 9까지 그 사이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정보량이 됩니다. 실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 뒷자리나 금융기관에서 설정하는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5에서 9개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보배 선수의 5문장도 필요한 순간에 떠올리기 적당한 개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화장실 가야 해, 혹은 나는 화장실에 있을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읽어, 이런 식으로 이제 루틴을 지키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하지만 이건 루틴이기는 한데 최적 루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최고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적극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건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습관에 해당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적 루틴은 더 굳은 의지와 노력을 발휘해야 하는 방면에서 써야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틀어지는 집중력을 모두 제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순간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이럴 때 적용해야 할 것이 최적 루틴입니다. 저는 6가지 문장으로 된 최적 루틴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그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이 최적 문장들을 외우고 있다면 집중력이 흐트러진 순간에도 정신을 올바르게 세팅하고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 최적 루틴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6가지 문장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좀 변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은 최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최면과 같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면 상태를 누가 더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나는 초집중으로 일하는 혹은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나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문장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재확인하면서 다시 또 각인시키는 과정이죠. 나는 집중과 몰입 상태로 공부하고 남들을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상의 자존감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내 일 이상의 존재다. 뭐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하는 그 이상의 존재다, 그 시험의 이상의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일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일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일 혹은 시험과 같은 그 과업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게 돼요. 지금 놓여진 상황은 인생에 있어서 과정, 순간의 하나일 뿐이고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한 그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주객 정도가 되지 않도록 거시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건데 나는 이 시험을 지배한다. 이런 문장이에요. 앞서 얘기한 세 번째 문장에서 더 기를 불어 넣어주는 문장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가진 능력치의 객관적인 정도와는 차이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 있는 만큼 반드시 이 일 혹은 이 시험을 지배하겠다. 이런 의지로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최상의 정신 상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이 분야의 신이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계 설정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서 나는 그 이상은 벌 수 없어. 나는 그 대학 이상은 힘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한정시켜버리죠. 혹은 나는 초짜라 잘할 수 없어. 실수하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암시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쉽게 합리화해버리고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의 신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과 태도를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 남들보다 빠르게 흡수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해야, 내가 공부해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저한테 있어 아주 큰 자극을 주는 문장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살겠다. 뭐 이런 사람은 큰 성취를 이루기 힘듭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꿈꾸는 그릇의 크기만큼 담게 되는 겁니다. 굳이 나라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이 문장을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목표와 꿈을 무의식적으로 아주 큰 스케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5개에서 9개 사이의 문장, 나 자신에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깨워주는 그런 최적 루틴의 문장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더 성공할 수 있는 멋진 경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성공 경험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자신감과 확신감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만의 최적 루틴이 생성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자신만의 원칙과 행동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루틴을 생활하지 못했더라도 자기 확신감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 이 문장들의 힘을 믿게 되실 거예요. 이 성공을 향하는 6문장을 기억하시고 일종의 주 기도문처럼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멋있는 최적 수행을 여러분이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멋있게 삶을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